아, 공수처를 어찌할까요? 참 태어날 때부터 말도 많고 진통에 진통을 거듭해서 나왔는데 그때도 옥동자가 아닌 줄 알았지만 이렇게 골치를 썩일 줄은 몰랐습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빌공손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수처로 지금 국민들 앞에 아주 우스꽝스럽게 됐습니다. 오늘 일간 신문의 일면들이요 다 오락가락 공수처였습니다. 예, 오락가락 정도면 그나마 나온 거죠. 아, 국가의 이 기관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뭐 길게 설명 안 드리셔도 알겠죠. 공수처가 처음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고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시도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아, 그러면 이런 체포 경험이 많은 경찰 당신들이 좀 체포해 주시오. 그러고 나면 수사는 우리가 하겠소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공문도 참 황당한 게 우리가 보통 공적인 공문을 보낼 때는 사전에 다 얘기가 되고 합의가 돼서 공문이라는 형식만 그 다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경찰과 공수처가 합의도 없이 어제가 이제 영장 만료 날이 되지 않습니까? 6일 만료 하루를 앞두고 5일 밤 9시에 공문을 뗄름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걸 받아본 경찰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공수처가 우리의 지휘권이 있나? 아니, 그러면 우리는 가서 뭐 격렬하게 경호처하고 대립하면서 체포해 오면 그 다음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건가? 하면서 와글와글 하니까 공수처가 그럼 됐습니다. 예, 그 없었던 일로 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청나게 질타를 했겠죠? 서로 이유는 다르겠지만요. 박병수 대표님, 국가의 권력기관, 그것도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한다는 저런 기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무엇이 원인인가요? 저는 공수처가 처음 만들어진 과정부터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도왔던 사람의 한 명이지만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관련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기소청을 따로 두고 수사는 검찰과 경찰을 합쳐가지고 수사를 하는 기구를 따로 두는 뭐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과 이제 공권력을 개혁하는 그런 방향을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검찰의 저항 플러스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이 두 가지 앞에서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려고 하다가 얼른 쓰기 좋은 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쓰게 됐고 검찰의 적폐청산 업적 앞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매우 형해화된 다 녹아버려서 별로 남은 게 없는 법만 제가 맨날 우습게 쓰는 표현이지만 기둥과 지붕밖에 없는 형태로 출범을 시켰었고 실제로 수사를 지금까지 6천 건이 왔는데 5건밖에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뜻은 창대했으나 유명무실한 공수처가 돼버렸고 그 와중에서 수사권 조정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해주지 못해서 검찰은 검찰대로 불만이 많고 경찰은 힘이 세진 것 같지만 여전히 왠지 검찰에는 꿀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묘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번에 기여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검찰도 우리한테 주라 경찰도 우리한테 주라 다 달라고 했건만 정작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게다가 또 하나 영장 지휘를 경찰에 대한 영장 지휘를 할 수 있는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반발한 거고 아니 우리는 몸만 대지고 좋은 일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너네들도 사법경찰권이 있으니까 너네 사법경찰 가지고 당신네들이 집행을 직접 하든가 아니면
내란죄와 관계된 수사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뻗대버리니까 한 발 뒤로 뺀 거죠. 사실 이제 공수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한두 달 안에 특검이 뜨게 된다면 공수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체포쇼하고 끝나는 걸 텐데요. 2차 영장을 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근데 지금 뭐 좀 전에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공수처는 1차 실패한 것을 온 국민들 앞에다 보였는데 그러면 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험 부담이 있어서 집행을 안 할까요?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 정치인 민주당의 김민석 국회의원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사에서 24일을 버텼습니다. 자, 이런 과거의 정치인들이 견딘 사례들이 많은데 대통령을 아직 구속영장도 아니잖아요.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물리력으로 강제로 대통령을 집행하려고 한다?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론에 불을 지를 거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욕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매우 힘들 거고 정말로 강제로 물리력으로 집행했을 때는 국론 분열이 극심해질 겁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공권력이라는 건요. 실제로 사용하는 물리력이 다가 아닙니다.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는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는 섣부른 선택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발동을 해서 이게 다 내란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분노해서 이제 탄핵 소추까지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걸 수습하는 상황 과정에서 너무 국가 기관들이 보여준 무능력이 너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능력 부분도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왜 집행 못하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해서 공권력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치밀하게 해야죠. 협상과 교섭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무슨 의전이나 예우를 갖춰라 이렇게 심한 말까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당연히 갖춰야 될 건 좀 갖춰야 될 겁니다. 당연히 제3의 장소도 좋고 어떻게 됐든지 좋고 몇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받겠다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이 볼 때는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절차를 정확하게 갖춰서 경찰이 아마 지금쯤 교섭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가는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순간 공수처는 정말로 오락가락 빈손 공수처가 공수래 공수거가 될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글쎄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아니면 아무리 작은 조직이나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는 시스템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명분이 있는 건데 이 큰 국가의 이 중차대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정말 주목구구식이고 이러다 보면 도대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인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진영과 진영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어쨌든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면 그 뒤에 올 진짜 푸과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제 공수처 보면서 이제 너무 당당하게 비웃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 체계에 맞지 않은 불법 수사라고 규정을 했어요.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체포영장도 부당하고 우리는 응할 수 없다라고 했고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 무슨 어디 가서 구인하듯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서면 조사를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뭐 비공개로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에 좀 협상이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공수처가 의혹만 앞서가지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경찰과의 경쟁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 하여튼 공수처가 정말 빌공으로 지금 빌공으로 끝날 것 여기저기에 같고. 그 공이 돼서 야당에서도 두드려봤고 여당에서도 두드려봤고 법조계에서도 얻어맞고 온 국민들 앞에 우스운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제가 뭐 지난 정부를 꼭 비판하겠다는 건 아니었으나 비판할 건 해야죠. 그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의 교통 정리 이 부분들을 충분히 할 시간이 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얼마나 어설프게 했는가가 그 약점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 법사위를 했던 국회의원들이나 그 당시에 수사권 조정과 관계된 법정비했던 분들 반성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뭐 이미 사태는 벌어져 버렸고 지금에 와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요. 공수처의 운명은 아마도 상황의 한 단락이 일단락이 나고 나면 공수처는 아마 거의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이제 우리가 처음 뭐 도입해본 제도니까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잘 마무리해서 발전적으로 다시 정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수처 얘기는 좀 한심하니까요.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내일 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제2차 체포영장 관련해서 공수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근본적인 관점은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잉으로 공권력을 발동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유혈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돌이 나게 될 것이고 그건 정말 불행한 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상 쪽에 훨씬 더 중점을 두면 좋겠고 아예 뒤로 빠지고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영장 다시 받은 건 제가 보기에는 제스처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명분 쌓기도 하겠죠. 몇 번 뭐 영장을 했는데 그거에 불응하니 우리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구속영장이 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어차피 아니 그렇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친다고 해도 네. 그 치는 주체 그리고 가서 수사할 주체는 경찰이 되어야 그렇죠. 되는 공수처가 거기 또 때문에 아니잖아요. 예, 이게 또 새로운 국면이 나오니까요. 공수처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내일 다시 자기들 마지막 명예를 좀 회복하는 그런 현명한 조치를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